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전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은 지난 10월 2일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각됐고, 그 시점은 기초연금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곤궁한 처지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실종됐다는 NLL 대화록이 기초연금 논란을 실종시켜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재 노인연금 제도를 도입한 유시민 전 장관과 기초연금 문제, 과연 이렇게 덮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뒤에 지금까지 방송 출연 거의 안 하셨죠? 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최근에 TV에는 한번 나오셨던데. 예. 자, 그 장관 재직 시절에요. 그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겁니까? 취지가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하나는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미 고령에 도달해 있었던 첫 세대 노인들의 경우에 예. 뭐 가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애들 키우고 또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본인들의 노후에는 대책을 전혀 못 세우고 은퇴를 네. 한 세대라 예. 뭔가 국가에서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냐. 네. 그 이제 이른바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또는 뭐 고령자 빈곤 문제 해소 네.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2007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네. 그 당시 국민연금의 나중에 이제 수급액 이것이 평소 내 이제 벌던 돈의 한 60%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재정 안정화 때문에 40%로 내리는 예. 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좀 고소득을 올리던 분들은 뭐 개인 자산도 갖고 있고 또 민간 보험도 들어있고 해서 덜한데 네. 중간소득 이하 서민들은 좀 힘들어지잖아요. 늙어서. 예. 그래서 이 중위소득 이하의 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좀 부족한 소득을 보충을 해드려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또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시작해서 네.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이 40%로 조정되는 2028년까지 네. 이거는 10%로 올리도록 네. 그렇게 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10%만 깎이도록 네. 그렇게 한 게 두 번째 취지였죠. 예. 예. 자, 그 기초노령연금 지금 현행 제도하고 새로 도입하게 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다른 점이 있죠. 예. 우선 첫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2028년까지 이제 5%에서 시작해서 10%까지 네.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 평균 소득에 연동해서 예. 이렇게 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자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소득,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예. 그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새로 낸 기초연금은 시작할 때만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 월평균 소득의 10%, 네. 약 20만 원으로 네. 하되 장기적으로는 물가 인상률만 반영을 해주고 네. 현재 가치 20만 원을 그대로 영원히 묶어놓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좀 더 받죠. 네. 어르신들이 현행법보다. 그러나 현행법 부칙 4조에 돼 있는 그 5%에서 10%로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그거를 하게 되면 한 10년 후부터는 현행 제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돈을 더 많이 주지만 예. 현행 제도보다
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조금만 세월이 더 가면 그때부터는 현행제도보다 더 연금이 깎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예. 두 번째 차이는 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 있죠. 네. 이분들이 좀 연금을 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소득과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이른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걸 기준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70%에 대해서만 연금을 주고 이건 똑같습니다. 두 법이. 네. 근데 현행법은 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많은 분은 약간 삭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새 법은 소득 인정액과 상관없이 그 노인들이 얻는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깎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게 돼 있다. 네. 네. 이런 거죠. 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 깎는 거는 뭐 현행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좀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에서 경계선이 잘라졌다. 그럴 네. 경우에 70만 원인 분은 20만 원을 받고 71만 원인 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70대 71이던 소득 그 액이 90대 71로 역전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윗부분에 이제 못 받는 분들, 고소득층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약간 삭감을 해서 이걸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네, 경계선 부분에. 네, 경계선 부분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신법에는 2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삭감할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아,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길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들 경우에는 거의 뭐 못 받는 거나 다름없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예. 법에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전체 한 400여만 명 정도 되는 그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한 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그렇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절반 수준으로 가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 문제는. 아, 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있었던 성실한 시민들을 차별하는 거니까요. 네. 뭐 단지 그 뭐 장기 가입자가 뭐 어느 정도 손해 본다 이게 아니라 손해 보는 대상도 확대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문제가 좀 아직도 여전히 복잡해서 예. 좀 나눠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 요지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만 더 주고 네. 그 뒤에는 깎는다 이런 거고요. 예. 왜 그렇게 국민연금에 되는지. 오래 가입해둘수록 연금액이 많이 깎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뭐 기존 현행 제도로는 처음에는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 평균 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1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 그리고 그 10%가 2028년 뭐까지도 계속 그냥 유지되는 것이고. 아니죠. 그 10%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법이 보면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새 법이요. 네. 근데 그 처음 지급하는 시점에서 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그러니까 A값의 20%, 네. 10%를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마 20만 원까지는 안 되고 네. 19만 한 몇천 원 될 것 같아요. 네. 시작 시점에 한 번만 A값하고 연계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A값이 올라가도 이게 안 따라 올라가고 그 액수에서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려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A값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이 명목임금 내지 명목소득 향상률이거든요. 네. 이 명목임금 상승률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하나는 실질임금 상승률이고 또 하나는 물가 인상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A값 상승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아요. 네. 1% 내지 2% 이상. 네. 또 심한 경우 3%.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적은 차이 같지만 새 법에 따르면 영원히 20만 원인 거예요. 현재 금액으로. 예, 가치로 따져볼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영원히 20만 원을 유지하는 거고요. 네. 현행 제도로 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에 6%로 인상했어야 되는데 네. 그 안 한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3년에 1%씩 인상한다. 네. 현행법대로 그러면 이제 2014년에 6% 되고 2017년에 7% 되고 2020년에 8%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이나 22년이 되면 네. 한 9%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이미 현재 가치로 20만 원이 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2014년 기준으로 20만 원 네.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2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네. 그러나 이제 현행 제도대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A값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게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재 가치로 네.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65세가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95세까지는 살 거예요. 예. 65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95세까지 삽니다. 네. 그럼 30년 살게 되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현행법에서 따라서 받게 될 연금과 네. 이제 새로운 법에 따라서 받게 될 연금을 비교해 보면 예. 새로운 법에 따라서 받게 될 연금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해 보면 예. 현행법에 따라서 받는 것의 액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 개개인이 그렇다면 노인 세대 전체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정부가 노인 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영원히 줄이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일시적인 재정 지출, 복지 지출 확대를 감수하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영원한 재정 절감을 위한 일시적 복지 지출 확대 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애 전체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은 손해를 어느 시점인가 보게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이게 그냥 만약에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 두 가지가 다 존속한다고 비교해 가정을 해두고요. 예. 처음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역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이쪽 저쪽에 역전되지 않나 싶은데요. 2023년이면 향후 10년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손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거는 사태를 잘못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장기가입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삭감돼가지고. 네. 그 5만 원만큼이 이익이잖아요. 못 받는 거에 비하면. 예. 국민연금액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러나 기초연금액이 깎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컨대 똑같이 한 달에 50만 원 소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임대소득이고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액이라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똑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0만 원을 받고 나는 5만 원을 받아요. 예. 그러면 15만 원만큼 불이익을 받은 게 맞잖아요. 네. 그 기초연금에서 15만 원 깎이는 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15만 원 깎이는 거나 총액으로 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뭐가 깎이든. 네, 그것도 손해죠. 오른쪽 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깎이든 왼쪽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깎이든 두 개가 합쳐서 자기 소득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이해를 잘못한 거죠. 네.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5만 원 더 주는데 라고 생각하면 손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되지만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노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역지사지해 보면 그거는 손해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연금 이제 냈던 돈을 돌려받는 그 순간에는 이제 개인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과 다른 소득 조금 전에 임대소득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을 달리 본다는 거죠, 이 제도는. 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네. 고령자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공적 제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삭감을 하려면 현행법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 또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삭감을 해야지. 네. 여러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소득만 따로 빼내서 네. 그 소득이 높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거는 그거는 부당한 거죠. 네,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군요. 예. 네. 자, 이 과거 장관 재직 시절에요. 그 국민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국 실패했죠. 예, 근데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걸 했는데 네. 이제 덜 받는 거는 미래의 일이고 더 내는 거는 현재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직업액을 삭감하는 데에는 이제 괜찮은데 네.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부담스럽겠죠.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던 대로 내고 네. 더 많이 깎는 식으로 그렇게 네. 돼서 네. 보험료율은 9%로 소득의 9%로 그냥 묶어놓고 네. 소득 대체율만 60%에서 예. 40%로 굉장히 과격하게 네. 잘라냈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예,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유 장관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정치인들은 현재 국민들한테 뭘 더 내라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예.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좀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보험료를 동결하면요. 네. 나중에 받는 돈도 동결되죠. 그 기간만큼은. 네. 그 자체로 보면 보험료 액수를 동결하게 되면 이제 그 5년 동안 증가하게 될 수급권의 증가율도 동결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운영하는 국민연금인데 이거를 그렇게 뭐 지금 동결하려면 법 규정 적용을 멈춰야 되거든요. 예. 이건 행정적으로는 안 되고요. 입법상의 조처가 없이는 지금 과세소득의 9%로 돼 있는 예. 이 보험료율을 대통령 마음대로 묶을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법률은 항상 소득 대비 9%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액수를 동결하려면 특별한 입법 조처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내는 돈을 올리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기초연금 때문에 막 비판이 올라오니까 국민연금 탈퇴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그냥 포퓰리즘이라 그러나요? 뭐 그냥 대책 없는 거죠 이거는. 대책 없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방침이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자, 뭐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더 좁지 않겠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초연금 문제를 덮기 위해서 NLL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NLL이요? 네, 동의하십니까? 그거야 뭐 제가 뭐 검사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네. 알 수가 있나요? 자, 그동안 뭐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상당히 자제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예. 유독 이 NLL 대화록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뭐 글도 올리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자꾸 물어보니까 생방송에서 예. 할 수 없이 대답한 건데. 뭐 저기 블로그에도 보니까 시리즈로 여러 건의 글들을 올리셨더군요. 예, 그 이제 NLL 문제가 아니고 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좀 전문을 다 읽어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이제 그 대화록 전체를 해설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달 말에 하순에 네. 나올 텐데요. 네. 예, 그런 거는 뭐 제 일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보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녹음 파일 공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여야가 합의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남재준 원장이 그랬던데요. 네. 이미 녹취록을 다 공개한 마당에 네. 그거 공개 못할 이유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네. 녹취록 공개 자체가 이게 나쁜 행동이었는데 네. 하나의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나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나?
그런 것 사이에 좀 고민이 되죠. 예.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호기심으로 말씀드리면, 예. 텍스트보다는 음성 파일이 훨씬 더 진실을 풍부하게 알려주잖아요.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유 전 장관께서는 지난 대선 전에도요. 예. NLL 포기 발언 주장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나왔을 때 기록 열어보자는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돼 있던데. 아니요. 그럼 저는, 남재준 원장이 막 공개하기 전까지는. 네. 공개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화록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의심은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그거야,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예.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네. 상황실장 권영세. 네. 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김무성 씨는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네. 원세훈 원장한테 당신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 원장이 거절하니까 자기가 12월 14일 날 오후에 부산서 서면 주디스 재화 앞인가요? 거기서 유세장에 올라가서 그걸 읽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전문 공개를 해서 확인했지만 발췌본이 아니고 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얘기는 그 뒤에 이제 최고중진회의 발언도 보면 네. 대선 때 이미 구했다는 거고 네. 캠프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박근혜 후보 당선이 위태로워지면 이걸 쓰자고 결정을 했고. 네. 그 조직적 결정에 따라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유세장에서 그걸 낭독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유세장에는 박근혜 후보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캠프에서 대화록 구했구나 전문을. 그리고 저거를 총괄선대본부장이 유세장에서 최초로 내가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읽었는데. 예. 그거를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녹음 파일까지 들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 녹음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녹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기술자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원 파일은 아닐 거고. 예, 아마도 이제 대화록 전문을 원세훈 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무성 씨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인데 예. 당신이 이거 공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김무성 의원이 그거 갖고 있었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못 찾았고 또 검찰도 국가기록원 뒤져서 이제 봉화마을에서 가져온 이지원에서 일단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기록원의 것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죠. 네네. 그 국정원에 있던 게 유출된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그 정보기관에서 갖고 있던 1급 국가기밀이 유출돼서 정치인들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는 공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 거 아니에요? 예. 그 직무유기죠. 최소한 공범이거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이건 여담입니다만 혹시 그 방송사 쪽에서 진행 섭외는 없는지요? 그런 거 있기도 한데요. 예. 제가 할 생각이 없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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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의 길은 별로 내키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요즘 워낙 혼탁했어요.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시민 전 장관이었습니다.